더스트맨의 감독님 그리고 주요 배우들 나오셨거든요.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을 연출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도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GV가 공식적으로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항상 GV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스트맨에서 태산 연기한 오지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도 처음이고 이렇게 이제 되게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함께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에서 모아 역을 맡은 신달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준 역할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수 역할을 맡은 전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저도 어차피 이 질문을 할 거였기 때문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작가가 두 분이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스타트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 속에서 하게 된 계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시나리오 처음 쓰게 됐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썼던 게 제가 이제 다른 장편 영화 아이템을 개발 중이었었는데 뭐가 되게 안 풀려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제 트럭 뒷면에 먼지가 가득 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기도하는 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뭔가 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더 스타트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촬영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그림을 봤던 그 러시아 더스트 아티스트 프로보이닉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는데 혹시 한국에 오셔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없겠냐라고 여쭤봤고, 그래서 이제 직접 오셔서 5점 정도를 그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그림들은 이저윤이라는 작가분께서 원래 동양화 하시는 분이시고 더 스타트는 처음이셨는데, 네, 굉장히 아름답게 두 분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나무나 그런 것들은 이자윤 씨 작품인가요? 네, 나무는 이재현 작가님 작품입니다. 그 배우분들한테 보면 우지현 씨한테 질문을 드려볼까요? 영화가 보면 이상하게 유지현 씨는 겨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이 영화도 보면 되게 추운 날씨에 찍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주로 이게 따뜻한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로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도 좀 날씨나 제작 환경이 그랬는지 정말 추웠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촬영 당시에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시기에 이제 촬영하기는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래도 옷이 좀 따뜻한 옷들이어가지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신달기 배우님이 너무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네. 2018년 겨울이 진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네, 그때 하의를 거의 4겹을 입고 상의도 4겹을 입고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난로 앞에 앉아서 귤도 구워 먹고 쫀득이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감독님은 제작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좀 가난했던 건가요? 네. 네, 아무래도 독립영화 하다 보니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았던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예산을 제한받아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2월 안에 촬영을 예산을 털어야만 하는 그런 약간 제작적인 상황이 있었어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촬영을 들어가야만 했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하지만 저는 입김이 많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김이 저는 화면에 잘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기로 씨는 그 원래 좀 점잖은 연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많다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동갑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영화 속에서 형이라고 자꾸 불러서 저는 너무 어색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같은 경쟁 후보에 오른 가장 공부제도 주연을 맡아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번에 역할이 다른 작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를 준비할 때는 제가 연기한 이 역할이 제가 했던 역할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거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감독님이랑 그 인물의 장애 정도나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다큐 속의 인물들, 그리고 논문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만들어간 캐릭터고,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연이가 동안이죠. 저는 제 나이.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의문님 손 들어 주시면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또 강제품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모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성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신달기 배우님은 어떤 점을 그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했는지 예, 질문을 해오셨는데 일단 감독님이랑 비슷한 인물인가요? 뭐라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가볍고 생각이 그렇다고 네. 하시네요. 네. 되게 비슷하신 것 같나요? 시나리오 쓸 때는 원래 항상 인물을 묘사를 쓰거나 할 때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썼던 모아보다 달기 배우님께서 표현해주신 모아가 진짜 에너지가 크고 생동감이 넘쳐서 제가 썼던 어떤 면에서 저랑 닮았었을 수도 있는 그 모아의 모습보다 훨씬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모아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일단 이 영화의 톤도 그렇고 태산이랑 너무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이라서 이 영화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일단 모아가 어떻게 전혀 다른 태산이라는 인물한테 접근을 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모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슬럼프가 있었고 그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걸 태산한테서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모아는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태산에게서 사실은 그런 거를 뽑아먹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태산을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을 해주신 장형윤님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질문인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 먼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는 어떻게 그거를 표현해서 만드는 건지 예,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한석경 미술 감독님께서 그 이제 먼지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먼지를 최대한
좀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로 뭐 전분이나 밀가루나 황토가루 이런 것들 섞어서 이제 그것도 섞는 비율에 따라 색깔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지를 종류별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지를 덮어야 되는데 표면에 그 지점에 사실 좀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더스타트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없다 보니 그 저희끼리 막 좀 아마 이슬 감독님이 되게 그래서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견했던 방법은 이제 오일을 바르고 그 위에 먼지 흡착하거나 아니면 그냥 펌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뿌려놔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 기도 안에 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로보이닉 작가분께서 오셔서 진행했던 작품인데 그 작가분께서는 먼지처럼 보이는 페인트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거는 사실 페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모아 씨가 이제 그 터널에 그린 그림을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페인트로 덮어버릴 때 저도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림 좀 어디 좀 남겨두면 안 되나 싶은데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나오는 그 먼지 더스트 아트도 그 모아 씨 대사처럼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리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은 진짜로 다 없어진 건가요? 네, 진짜로 다 없어졌고요. 네, 나중에 치울 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촬영 장소 정리하고 나와야 되니까 거기 이제 닦고 나오기도 하고. 접착제 이렇게 붙여서라도 좀 하나 간직하고 싶던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아, 거군요. 네, 하지만 영상에 담겨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음, 이제 먼지라는 것과 그러니까 먼지 그림이 남아있는 일시적인 그 순간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게 우리 삶의 끝이 있듯이 그림의 끝이 있고 뭔가 이런 삶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당연히 지워져야 맞지 않을까. 제 질문이 상당히 좀 바쁘스러웠던 느낌이. 예, 그 이 영화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제목도 그렇고 되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SF 좀 실혹적인 그런 SF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가요. 뭐 되게 사회 드라마 같기도 하고 되게 휴먼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의도를 따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장르적인 성격을 이렇게 원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SF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의도는 아니었었고, 근데 저게 처음에 화면에 나올 때 미세먼지가 가득 껴있고, 또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그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SF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SF 장르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입부에 보면 이 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쓴 군중들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먼지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던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었다면 좀 더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혹시 코로나 상황이 만약 더 먼저였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어떤 모양새를 갖춰졌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던데. 예. 제가 질문을 핵심을 캐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이제 이야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 다 마스크를 쓰게 됐고 이게 뭐 다 개별적인 삶을 살게 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더랬어요. 그냥. 예. 근데 저희가 저걸 촬영했던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한 화두로 떠오를 때였었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일부 상상을 하면서 장면을 연출했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장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렇게 상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일면 지금 그냥 시대 같고
그때 분명히 저렇게까지 마스크를 많이 끼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버스트맨 영화가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아까 먼지에 대한 표현 질문을 해주셨던 하숭숭 계란 닦기님 힘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상품 전달해 드리고요. 예, 상품은 세 분한테만 드린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질문하는 분한테는 상품을 제가 굿즈를 제작해 왔는데 그러면 네, 그 다음 질문하는 질문해 주신 분한테도 분들께, 드릴까요? 네, 일단 굿즈를 손을 계속 드리도록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한 분 질문해 주시기를 그 모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올빼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뭐죠? 라고 질문했는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예. 배우분께서 직접 예. 글쎄요,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좋아하나요? 저희 취향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예. 반지도 지금 올빼미인데 그 모아가 그린 그림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랑 그 에우리디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실제 있는 그림인데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키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이제 올빼미라는 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밤에서도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이런 캐릭터적인 그런 성격을 모아에게 주고 싶었어서 모아 그래서 옷 잠바에도 뒤에 보면은 네 있고 그래서 그런 네, 파헤치면은 아무도 사실은 캐치 못할 수 있지만 파헤치면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배우분한테는 말씀 안 하셨던 거였군요. 네, 제가 비밀로 했습니다. 그 굿즈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와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분은 나중에 앞에 오시면 감독님께서 굿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태산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근데 이게 저도 질문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그 장면은 세상에 초반에 이제 자해 욕구가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졌을 때 실제로 자해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좀 질문을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좀 질문하신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독님에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영화 초반에 모아라는 캐릭터는 그 없어지는 그림을 이제 그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졸업 전시회를 통해서 그 그림을 남기는 캐릭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태산이라는 그 인물은 친구의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 친구의 차를 돌려줘서 자기의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인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연출했던 그 두 인물의 대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모아도 그림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 그림도 이제 이후엔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엔딩에서 어쨌든 이 모든 인물이 날아가는 먼지와 함께 어우러져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저의 연출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배우 굳이 그렇게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 다, 두 인물 다 이 날아가는 먼지, 그 일시적인 것의 가치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배우분들께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오신 배우분들께 그 시나리오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 아마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다 나오신 배우분들께서 각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홈리스를 다룬다는 거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좀 모두가 함께 고생하고 좀 힘들겠구나라고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태산이라는 인물은 뭐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인물에게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함께하게 된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진짜 그 모아가 처음에 이제 태산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쑥 달려와 줄 때, 그리고 그 도준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또 어떤 감정적인 거를 겪어낼 때 그런 데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위 얘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든 거를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참 감독님이 그거를 지켜보고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상황을 어쨌든 끝까지 이끌고 그 사람들을 챙기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본인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그 과정을 좀 감독님이 되게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잘 견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신달기 씨. 네, 저는 처음에 모아에 포커싱을 두고 봤는데 모아가 되게 밝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밝은 인물을 받았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아가 제가 밝게 모아를 연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태산과 모아가 로맨스처럼 보이지 않게 어떻게 그걸 설득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읽고 든 생각은 이거 춥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는 더 추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웠고 길에서 자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해내야 하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장애가 좀 자칫 희화되거나 아니면 이걸 표현함에 있어서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좀 두려움, 잘 모르겠는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영화를 다 찍고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컸죠. 읽을 때 들었던 생각들이. 네. 정문용 씨도 역할은 적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영화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 서울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쎄 시나리오 읽고 나서는 뭐 그냥 이게 그냥 뭐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각자마다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다루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첫 인상을 받긴 했었어요. 병수도 그렇고 태산도 그렇고 각자가 이제 그 어떤 일들을 소화시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스트 아트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잘 만들어낸 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결론적으로 보고 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기루 씨한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도준역의 그 이렇게 말더듬이 연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보기가 좋았다, 인상적이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설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도준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더듬는 설정 역시 시나리오에 있었고 그 지적장애의 어떤 특징들을
내서 나오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말을 좀 더듬는다든지 혀가 좀 이렇게 덜 성장이 되어서 좀 짧아서 발음이 그런 식으로 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표현한 역할 연기이고 그 영화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편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준이 갑자기 상처가 생겨 있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왜 인천에 일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놀림 받고 맞고 와서 그런 상처들이 도준에게 있고 그것도 태산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보신 버전에는 상당수가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장애를 공부를 하고 인물을 설정을 했지만 연기할 때는 장애가 있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성격이고 하나의 어떤 그 인물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태산에 대한 의존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도준이 그 태산한테 자기는 떠나겠다 하면서 하는 그 떠나겠다는 공간이 춘천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춘천이라는 공간은 그 우지한 씨가 되게 유명하게 찍게 된 그 작품이었던 춘천을 네. 갑자기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굳이 춘천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런 조크인가요? 네. 아니요, 이것도 저의 취향인데 네. 어디로 가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배우한테 말씀 안 드리고 비밀로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우지연이니까 춘천으로 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이상하게 춘천만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한테 춘천이 약간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낙원 같은 곳이라 생각을 해요. 춘천. 여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저 편이죠. 나쁜 연출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태산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좀 흥미진진한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태산이 하는 게 그 더스트아트 먼지잖아요. 그리고 이 태산이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어떤 사고가 화재라면 또 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읽어도 되는 건지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아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예. 먼지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라는 거를 찾아보다가 이게 어쨌든 뭔가가 연소하면서 생기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태산은 어쨌든 그러니까 먼지에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자동차에 뿌옇게 앉아있는 먼지를 보면서 그 먼지를 보는 그 태산의 마음이 되게 슬프면서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태산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폭주의 의미이기도 하고 조금씩 그 과정을 수용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화재 사건을 연기했습니다. 좀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예. 그 우지현 씨한테 이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 관객분이 한 분 물어보셨는데 그 전시회 가잖아요. 모아 전시회에 네. 갔다가 이렇게 문득 갑자기 이렇게 탈출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예, 왜 그러는 건지 물어보셨네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태산이라는 인물이 뭔가를 계속 이제 찾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변명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좀 엄살이 있는 편인데 어디 조금 다치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태산이라는 인물은 좀 늘 한쪽으로는 이제 계속 이걸 아픈데 이제 아픈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기 있는 모아를 계속 만나면서 그리고 모아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자기는 이제 지금 벗어나기 싫은
그리고 일부러 지금 이런 상태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모아를 통해서 마주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이 또 좀 창피스러워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어서 태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도 좀 너무 큰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 먼지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 우리가 쓰는 말에서 그 이름을 따오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네, 아, 그런가요? 처음에 시나리오 주실 때 그 부제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밑에 좀 달려 있었나요? 네, 그 아, 먼지 모아 대산이라고 제가 써서 그랬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이게 성견지명에 있는 질문이었군요. 네, 유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티끌모아 태산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영화 속에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도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대사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서 이 대사, 이 생각이 감독님이 평소에 이렇게 품었던 그런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질문이 막 산적해 있어서 아, 정말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태산이가 이렇게 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읽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의 말씀은 그 이 이후에 이 인물들, 이 주요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다 그러는데 각 배우님들한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좀 이렇게 그 장면과 같은 의미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거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좀 더 자기 탓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도준이랑은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세 번째 보는데요. 볼 때 모아가 그래서 태산이랑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볼 때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이제 김씨 아저씨랑 도준과의 결말은 명확하고 그리고 성령 배우님이 맡았던 그 역할과도 맺음이 확실한데 모아와의 맺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그 결론이 저 혼자 났었는데 그게 모아 태산이 그려놓은 먼지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 날아가는 걸 모아가 보고 태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모아가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태산이랑 모아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아가 맨 처음에 등장해서 했던 영원한 건 없다는 대사가 이 둘의 관계에서도 그걸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쉼터에 누워서 도준이가 했던 이야기처럼 도준이가 춘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립해서 스스로 당당해졌을 때 태산에게 연락을 해서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뭐 예. 매년- 트럭을 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네. 되었는지 좀 상상을 해볼까요? 예. 매년 서울역에 와서 이렇게 어르신분들 모시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를 기리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집이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한정된 시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씀. 그리고 질문을 두어 개 정도 제가 그 질문을 이제 갑자기 뒤에 몰아서 해주셔서 제가 다 이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젤볼찰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은종 씨부터 오늘 집이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오늘 광역과 만나신 소감 이런 영화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한 마디씩 들으면서 오늘 집을 마쳐볼까 합니다. 예. 이렇게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더스트맨 또 상영할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극장도 춥습니다. 극장과 영화가 요즘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임에도 이제 극장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질 날을 기다리면서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식히지 않고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데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즘이죠.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이제 힘찬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 인사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 하나 좀 이렇게 두어 분이 다 공통적으로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음악에 관한 질문 같이 하시면서 그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조현영 음악 감독님께서 저랑 6개월 정도 작업을 같이 해주셨었는데, 네, 작사는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엔딩에 유일하게 곡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송이 들어가게 돼서. 네. 그래서 제가 기영도의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기영도 시를 볼 때마다 태산의 마음을 마치 시로 적어놓은 것 같은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영도의 시를 같이 읽으면서 작사를 같이 했어요.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네. 음악이 정말 오래 힘들게 걸렸는데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자면 저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정말 부침이 많았던 작품이라서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막 되뇌이면서 정말 되게 괴로운 부분들 많았거든요. 너무 행복하지만 너무 괴로운 부분들이 또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이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다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GV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하지만 코로나가 또 걱정이라서 여러분들 모두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스트맨은 올해 소독제 46회 서울국민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장단편이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고, 그 관계사는 따로 하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그 경쟁 부분에 올라 있는 작품인 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작품이 이렇게 상을 타는 게 오늘 좋잖아요. 상을 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관객과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박수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